안녕하세요. 중수돌입니다. 오늘도 재료와 차트로 보는 향후 주가 흐름 분석 관심 종목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오늘은 관심 종목이라기보다는 최근에 하락을 좀 많이 했던 종목들, 물린 종목들 대응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향후 흐름에 대해서 재료와 차트로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오늘은 엔투텍 모더나 관련주죠. 그리고 필로시스 헬스케어 진단키트 관련 종목이고요. 그리고 AB 프로바이오, 진매트릭스,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 이렇게 백신 관련주와 진단키트 관련주 흐름을 확인을 해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투텍. 이 모더나 관련된 이 대장주라고 할 수 있죠. 기존에 1차적인 상승을 하고 하락의 A, B, C가 나온 뒤에 그 다음에 강하게 상승을 했거든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고 내려앉고 요 자리에서 제가 저희 회원님들 또 혹은 요 자리부터인가 길 거예요. 제가 영상으로 엔투텍은 세력주다, 모더나 관련해서 다른 종목들은 빠졌지만 엔투텍만 상승을 했던 첫날, 사실상 이 백신에 대해서 이 화이자에 대한 백신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화이자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했어요. 처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이 모더나는 정말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예전 그 대북으로 생각하면 1차 북미회담이 개최가 됐을 때 엄청난 상승을 했거든요. 그 기대감으로. 근데 2차가 뭐 실제적으로 무산된 기도 했지만 그래도 2차에 대한 기대감이 확실히 떨어졌고, 이 남북 간의 대화의 장이 열렸을 때 뭐 이런저런 잡주들, 뭐 별의별 잡주들을 다 대북주로 엮어가지고 단기적으로 파동까지 해먹고 나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2차에서는 확실하게 선별이 됐죠. 철두주도 몇몇 종목으로, 뭐 개성공단주도 뭐 신원, 일신석재, 그리고 딱딱딱 정리가 된 것처럼 이 백신 관련된 종목이 아스트라제네카, 그다음 화이자, 그리고 모더나까지 현재 총 3개의 이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 그 순서대로 이 상승률이 나눠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먼저 나온 놈이 강하게 기대감을 갖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놈, 세 번째 나온 놈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상승폭이 줄어든다라는 개념으로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이미 받았으니까 그런 경험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엔투텍 같은 경우는 세력주예요. 확실하게 한번 올렸다가 눌러놓고 세력 말 그대로 거래량이 강하게 터진 다음에 상승을 강하게 시켰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보여드렸던 종목이 이 GV라는 종목이 세력주라 그랬죠. 똑같은 차트죠. 올려다 놓고 누르고 강하게 한 차례 상승해 하고 다시 죽이는, 그리고 장원테크 요 종목도 세력주였거든요. 요런 그림이죠. 좀 모양은 다르지만 올렸던 부분은 다 내려앉힌 다음에 옆으로 횡보하다가 또 한 차례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세력주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 엔투텍이 이 고점 저는 10,000원 정도 생각을 했는데 9,000원까지만 하고 밀렸어요. 사실 이 모더나 쪽의 이슈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았다. 화이자가 먼저 선방을 때렸기 때문에 같은 재료로 또 한 번 때리는데 화이자에 비해서 그렇게 이 백신에 대한 기대감을 더 높일 수 있을 만큼의 이 임상에 대한 성공 확률이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크게.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또 가격대가 어느 정도 나간다라는 뭐 그런 부분이 붙어서 그런지 몰라도 상승을 하다가 일단 결국엔 주가가 다시 내려앉았다라는 기준인 거고, 자, 지금의 자리에서 보면 실제적으로 물량이 강하게 들어왔고 요 자리에서 여기죠. 여기서부터 주가가 빠져나가면서 어느 정도 거래가 좀 나갔어요.
사실 거래가 좀 나갔고, 웬만하면 요 자리를 좀 지켜주고 지켜주면서 반등을 한번 해주기를 좀 기대했던 모습이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한 차례 더 눌렸다. 백신에 대한 뭐 기대감이 뭐 사실 강해지기 전에 뭐 우리 한국은 코로나 확진자들이 늘었다라는 또 관점도 있고요. 그런 백신의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도 있고, 뭐 그런 이유 때문인지 일단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일단 큰 흐름을 보면요, 기존의 흐름을 보면 한 차례 올려다 놓고 누르고 올렸고요. 그 다음에 한 차례 눌렀다가 올라왔다가 눌렀어요. 그죠? 그러면 요 자리가 뭐다? 중간 정도의 자리가 되는 거죠. 기존에 A파, B파, C파가 나왔으면 이 B파는 뭐다? 매수세가 들어왔던 자리니까 요 자리가 하나의 지지가 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런 자리 위에서 뭐 지지가 지금 현재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거래량이 늘어났다라는 건 이 자리가 이제 변곡점의 자리인 거예요. 즉 절대로 이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되는 종목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자리를 이탈하면 한 번 더 어디까지? 이 밑에까지 내려앉는다. 내려앉는다 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의 그림으로 보면 얘가 여기서 그냥 죽을 자리냐, 아니면 한 차례 더 올라오면서 고점을 높이든 아니면 정고점을 막고 쌍봉을 만들고 죽을 그림이냐에 대한 관점에서만 저는 확인을 하고 싶어요. 여기서 지금 하락이 나오고 올라왔다가 다시 눌릴 수도 있지만, 현재의 그림으로서는 그럴 거였으면 조금 더 올려놓고 눌러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냐, 이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이격도가 좀 많이 벌어졌어요. 다른 데에 비한 이격도에 비해서 뭐 밑에는 당연히 장기평선이니까 좀 벌어지겠지만, 여기에 대한 이격도가 많이 벌어진 자리를 주가를 내려앉히면서 캔들이 이 주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위에 있는 단기 이평선들을 밑으로 끌어내렸죠. 그죠? 끌어내렸죠. 끌어내리고 나서 지금 이제 다시 여기서 변곡점이 나타나고 캔들이 올라오면서, 이 캔들이 결론적인 거는 요 자리죠. 여기로 볼게요. 6,050원 위로만 이 캔들이 상승을 해주면 여기서 이 5일선이 21선을 이탈하지 않고 잡아 돌린다라는 개념이에요. 잡아 돌린다 그러면 여기 있는 단기 평선은 여기서 이렇게 가고 21선 가고 5일선 꺾어서 올리면서 한 차례 더 슈팅, 말 그대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그림이 나타난다라고 보셔도 되는 부분인 거고, 사실상 모더나에 대한 이슈 자체가 이제 이 FDA 긴급 승인을 신청을 원래 이번 달 말일까지 저는 알고 있었는데, 뭐 12월 초 안에는 진행이 되겠죠. 아스트라제네카는 크리스마스 이전까지 신청을 한다고 했고, 화이자는 이미 신청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모더나가 남아있는 부분인 거면 사실 한 번 더 슈팅은 나올 수 있다. 대신 올라올 때 요 자리죠. 6,600원을 넘어서는지 꼭 확인하시고, 그 전에 일단 6,050원 요 자리를 넘어서는 그림이 나오면서 지지를 하면 다시 한 차례 요 자리에 대한 확인, 그리고 이 자리 넘어서면 요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갑작스럽게 거래가 빵 하고 들어오면서 강하게 튄다 그러면 8,200원대를 올라서서 지지하는 그림을 꼭 확인하셔라. 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었다가 급등하는 차트에서 다시 안으로 들어오고 나서 볼린저 밴드 상단을 건드린 적이 한 번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슈팅이 나올 때 볼린저 밴드 상단이 뭐가 된다? 저항이 된다. 그러면서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빠지면 그때는 뭐 해야 된다? 정말 조심을 해봐야 될 자리가 나타난다라는 거고, 이 6,050원을 못 넘기고 이 바닥은 지켜주는 그림이 나온다면 단기적으로는 요 안에서 뭐다? 박스권이 좀 나올 확률이 높아요.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면서 2평,
잡아 돌리고 밑으로 깔고 여기서 잡아 돌리는 그림이 단기적으로 한 뭐 일주일 정도라도 12월 초 정도까지라도 한 번은 나올 수 있다. 이해되시죠? 한 번은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요. 자, 월봉은 크게 볼 게 없고 주봉의 관점에서 보면 주가를 내리면서 기존의 봉의 모양을 만들었던 자리가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하나가 있죠. 여기 봉, 이 봉을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현재 이 큰 그림으로 보더라도 거래가 좀 나간 주봉상의 물량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양봉의 중간값을 좀 이탈했다가 결국엔 끌어당겼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또 중간값을 잡아보면 그게 5,950원 정도 돼요. 근데 그 전에 이 몸통에 봉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넘어서는 그림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6,050원은 넘어서는 그림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월봉상에는 기존에 이번 달이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번 달 봉을 몸통은 감쌌다라는 거. 근데 이번 달 웬만하면 이 위로 끝나는 게 좋은데 그건 좀 어렵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자, 분봉으로 보더라도 그래도 이 종목이 현재 크게 물량이 싹 빠져나가서 끝난 종목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는 뭐다? 얘가 구름대를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얘가 정말 약한 종목이었다면 여기서 올라오다가 이 구름대 하단을 맞고 흘러내리면서 구름대 밑으로 기어가거든요. 이렇게 밑으로 가서 이렇게 올라가든 아니면 밑으로 가다가 한 차례 더 누르든 둘 중에 하나가 나와요. 근데 얘는 구름대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는 이 구름대 하단 뭐 5,200원 혹은 5,15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기준이 나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구름대를 거래량 터트리면서 강하게 뚫고 올라서면서 상승을 할 거냐 아니면 이 구름대 안에서 횡보하다가 구름대가 끝나고 나서 이평이 밑으로 깔리면 그때 슈팅이 한 번 더 나올 거냐의 관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럼 올라오면서 기존에 요런 박스 자리를 하나 만들었죠. 요 자리 안으로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하시고 들어간다면 이 상단을 또 넘어서는지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아직 살아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필로시스 헬스케어. 자, 진단키트 관련이에요. 근데 다른 진단키트도 많이 빠지긴 했지만 얜 특히나 좀 많이 빠졌죠. 얜 특히나 좀 많이 빠졌어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보면 얘는 관리 종목이에요. 회사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거죠. 대주주 물량도 13%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언제 상폐돼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이게 진단키트로 연결이 되고 수출길이 열리고 그만큼의 매출이 나면서 다른 진단키트들 뭐 넵지노믹스 뭐 시젠도 있고 뭐 EDGC도 다 있지만 이 종목이 이렇게 강하게 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관리 종목이라서 그래요. 왜? 주가가 꾸준하게 하락을 하다가 코로나와 연관이 되면서 정말로 진단키트 채취 시야 뭘까요? 잠깐만요. 검체 채취 키트 요거를 정말로 생산을 하면서 실체가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또 뒤늦게 움직이기도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강하게 상한가를 여섯 번을 갔죠. 6번을 가고 뉴프라이드처럼 눌러놨다가 다시 한 차례 오르고 누르는 그림이에요. 그죠? 요러고 나서 이제 차트가 대부분 많이 죽어요. 요렇게 누르고 나서 올라오면 꼭 차트는 눌릴 수밖에 없는 흐름인 거고요. 왜? 단기간에 많이 급등을 했으니까. 그리고 관리 종목이라는 거고, 그리고 또 얘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하고 좀 다르게 좀 지울까요? 다른 종목하고 다르게
다른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런 자리에서 버티고 있는 자리가 많아요. 한 차례 올라왔고 강하게 급등했던 자리에 대해서 눌러놨단 말이에요. 뭐 시젠이든 그다음 넵지노믹스, 뭐 수젠텍, 뭐 기타 등등 해서 이런 자리까지 내려와서 이런 자리에서 좀 횡보하든 위아래 박스를 치면서 다시 올라가는데 얘는 한 차례 더 눌렀다라는 거죠. 뭐 관리 종목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여기가 상승했던 자리가 갭 자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 고가에서 떴기 때문에 거래량이 얼마 수반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실 여기에 대한 이 매물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즉 지지를 해줄 확률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다 메꿔주는 거예요. 일단 갭 자리를 뭐 한다? 웬만하면 지금 다 메꾼 거예요. 그럼 현재 이 자리에서 보면 여기서 요 자리에 대한 갭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갭이 남아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상승했던 폭을 다 보면요. 근데 기존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요런 자리, 그러니까 못해도 이 자리는 안 메꿔도 크게 상관은 없는 자리인 거고 시장에 좋지 않거나 뭐 백신이 정말 개발이 빨리 돼서 이 진단키트가 매출이 떨어지고 그만큼 이 찾는 매출처가 사라진다라고 하면 정말 이 자리까지 메꿀 수는 있어요. 메꿀 수는 있지만 굳이 상승하는 초입의 갭은 메꿀 이유는 없다. 왜? 기존에 주가가 밑에서부터 올라오면서 갭을 떠서 날아간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쏟아 내려오면서 갭을 떠서 올라간 자리이기 때문에 이 밑자리까진 메꿀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적으로 점상으로 갔던 자리가 여기 하나밖에 없거든요. 여기도 점상이긴 한데 여기는 한 차례 눌렀죠. 여긴 한 차례 눌렀죠. 눌렀기 때문에 점상, 정말 점상 하나는 여기 하나밖에 없다. 여기도 있긴 있지만 이것도 눌렀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어느 정도 갭 자리는 거짓 메꿨다. 혹은 여기 2280원 정도, 여기 딱 상한가 자리거든요. 여기까지는 한 번 더 메꿀 수는 있지만 지금의 자리에서 웬만하면 지지를 해줄 확률은 높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내릴 만큼 다 내렸다라는 관점인 거고, 주가가 눌러놓고 삼각 수렴을 하는 척 하다가 여기서 강하게 갭이 뜨니까 여기서 날아가야 되는데 사실 이 자리에 대해서 매물 확인을 해준 자리가 이 밑에서 없어요. 없으니까 갭이 뜨니까 한 차례 쏴는 주는데 여기에 대한 거래량, 말 그대로 이 자리에 대한 거래량을 요 자리에서 못 넘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맞고 떨어져서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각도가 요렇게 떨어졌다가 요렇게 한번 휘어지고 여기서 기술적 반등 한번 나오고 요 자리를 못 넘기니까 다시 한 차례 누르고 횡보하는 척 하다가 한 번 더 누른 거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 요렇게 하나, 요렇게 떨어진 거예요, 지금. 계단식 하락이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1차, 2차가 나왔으니 요런 자리에서는 조금 더 밀릴 수는 있지만 결국엔 종가상 다시 이 자리 위로 올라올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일단 갭 자리를 메꿨다라는 건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실적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이 관리 종목을 탈피할 확률도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차후에 관리 종목이 탈피가 되면 이 회사에 대한 비전이 상승을 되니까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확률도 높다라는 거고, 그런 걸 대비해서 미리 갭을 메꿨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림이에요. 대신 실적이 나타나지 않고 실제적으로 알고 보니 실체가 없는 이슈였다라고 한다면 뭐 한다? 상패가 돼야 된다는 게 맞는 거예요. 상패가 돼야 된다는 게 맞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 종목으로 보면요, 이 장기평선도 위에서 꽂아서 내리는 자리예요. 그 자리를 이 주가를 급하게 띄우면서 잡아 올린 자리거든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정배열로 들어갔던 자리가 된 건데, 그만큼 엄청난 상승을 했으니까 정배열로 들어갔던 자리이기 때문에 위에서 눌러서 내려오는 장기평선이 정배열로 돌아갈 때는 뭐 한다? 한 차례 누른다라는 관점으로 보셔도 돼요. 대부분 그렇게 돌아가거든요. 이 넷마블 같은 경우도
제가 뭐 나쁘지 않다. 이제는 요 자리에서였죠. 슬금슬금 모아가 볼 때다라고 예전에 이야기하면서 욕도 많이 먹긴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종목도 뭐예요? 위에서 찍어 누르면서 잡아 돌리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올라왔던 자리를 다 눌러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2평 2격을 줄이고 나서 정배열로 만들어가는 자리인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인 거고, 필로시스도 매한가지인 거고, 주봉을 보면 자리를 잡고 있죠. 주봉도 이격이 많이 벌어졌던 자리를 메꾸는 거예요 지금. 그죠? 2평을 다 잡아 돌렸어요. 여기 다 돌렸고 이제 이 라인 남았죠. 여기서 강하게 치어 올라서 이 위로 안착할 거냐, 그건 좀 무리수가 있을 수 있죠. 그럼 단기적으로 이 안에서 박스권이 좀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당분간은 뭐 할 때까지? 이 평을 잡아 돌릴 때까지. 이렇게 잡아 돌리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정배열의 모습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림 중에 하나다. 밑에 있는 장기 이평선들은 다 뭉쳤죠. 그럼 여기서 횡보하다가 한 차례 올라오면서 얘네들이 펼쳐줘야 돼요. 그래야 한 차례 더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일봉과 주봉은 어느 정도 모양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고, 아직 월봉은 모자라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치고 나가는 그림은 나오진 않을 거다. 당분간은 박스권 혹은 한 차례 더 상승이 나오더라도 요 자리 위까지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단기적으로 나오더라도 4,100원대 1차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고, 넘어서면 그 다음이 4,500원대까지도 볼 수 있는 거고, 기존의 저점 자리는 그나마 거래가 좀 들어왔던 이 몸통의 자리에서 지지가 나온 거거든요. 여기서 지지가 나왔으니까 이 자리를 지킨다면 여기까지는 단기적으로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3,460원 이 자리를 넘어서야 다시 한번 4,000원대 확인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일봉상에서 보더라도 여기서는 일단 최근에 이 거래량이 좀 터졌어요. 터졌는데 이 자리를 또 깨고 내려앉았다가 오늘 다시 이 저점 자리 위로 올려다 놨거든요. 웬만하면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게 좋은 거고, 또 어떻게 크게 보면 실질적으로 이 밑에 있는 요 자리까지 본다면 요런 그림이에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나온 자리예요. 그러면서 거래가 요거 세 개를 합쳐야 되겠죠.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절대 이탈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탈을 오늘 안 시켰다라는 거죠. 안 시켰고 다시 한번 이 자리 위로는 단기적으로는 올라와야 된다. 그 자리가 3,150원인 거고요. 이 3,150원을 넘겨야만이 다시 한번 여기 3,600원대 아니구나. 3,600원대를 또 한 번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 자리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고, 추세적으로 반전이 되는 자리는 실제적으로 얘가 이 4,150원 위로는 올라와 줘야 돼요. 이 자리 위로 올라와야만이 뭐한다? 다시 한번 요 자리에 대한 저항을 확인하러 올라온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앞으로의 행보에 따라서 이 안에서 박스를 칠 거냐, 그게 아니면 이 안에서 박스를 칠 거냐의 관점이에요. 최대한 이 위로 올려다 놓고 박스 치는 게 뭐다? 이 회사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이겠죠. 이 회사 관리 종목 탈피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이 밑에서 논다면 그래도 깨지 않기 때문에 이 밑에를 그래도 나쁘진 않지만 시간은 좀 더 오래 걸린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어찌 됐든 이 종목은 시간이 좀 소요가 될지언정 요렇게 원을 한번 그릴 확률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런 그림까지는 못해도 한 번은 만들어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도 급하게 올려놓고 또 급하게 미는 자리이기 때문에 위에서 찍어 누르는 이런 이평선들이 옆으로 꺾어서 돌릴 때까지는 뭐 해야 된다? 어느 정도 박스권이 나와야 돼요. 여기서 뚫고 올라오면서 여기를 쳐맞으면 윗골이 달고 내려앉아요. 무조건. 웬만하면 무조건 내려앉아요. 정말 큰 거래량 혹은 갭 떠서 그냥 점상을 가지 않는 이상. 이해되시죠? 다시 한 차례 올라올 수 있다. 요런 자리까지 왔을 때 고민을 해야 된다. 내가 여기에 물려 있다면 여기서 어느 정도 손절을 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서 수익 실현을 할 거냐, 그게 아니라면 이 자리까지 끌고 갈 거냐,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 프로바이어. 자, AB 프로바이어 좀 빨리 하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관련된 종목이죠. 최근 대장주를 하고 있고, 사실 얘는 모더나도 관련돼 있고, 모더나 그 한국 쪽 그 임원이 뭐 예전에 모더나 쪽에 있었고, 또 최근에는 이 아스트라제네카와 연관이 돼 있죠. 아스트라제네카 매드 이문과 합작하는 뭐 AB 매드 뭐 설립했다. 에이프로바이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관련된 종목으로 좀 상승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여기까지는 모더나로 올라왔고, 여기서부터 아스트라제네카로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실제적으로 1회분을 접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두 달 있다가 또 한 번 접종을 했을 때는 60% 정도의 임상 효과였는데, 직원의 실수로 반만 투여를 하고 나서 또 했더니 그게 90%로 올랐다. 좀 이상해요. 올랐다. 그리고 고령자들 55세 이상한테는 확인을 안 했다라는 뭐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빠졌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좀 많이 올랐죠. 너무 급하게 올랐다. 그리고 그래서 현재 자리를 보더라도 이 이격이 여기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어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해 줄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한 이격이 많이 벌어졌다. 그렇다면 얘가 정말 단기적으로 끝날 종목이라면 요런 자리에서 슈팅이 한 번 더 나올 거다. 한 번 더 누를 수는 있지만 슈팅이 한 번 더 나올 거다. 대신 그 슈팅이 나올 때 요 자리 위로 몸통을 못 올려놓으면 뭐한다? 한 차례 눌렀다 다시 한 차례 빠지면서 밑에까지 내려앉을 거예요. 요런 자리까지. 이 갭 자리는 다 매꾸로 내려온다. 그게 아니라 정말로 또 어찌됐든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이 크리스마스 전에 FDA 승인을 긴급 승인을 받을 거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 그럼 아직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이 안에서 어느 정도 박스를 치면서 위에 있는 이 단기 이평선을 내려놓고 밑에서 올라오는 이 또 이평선들을 위에서 받아주면서 한 차례 요런 그림을 한번 만들어주고 21선은 그대로 꼿꼿하게 올라가는 그림을 만들어주면서 어느 정도 횡보를 해주고 올라가는 게 고점을 또 넘길 확률도 높아요. 그게 더 안정적이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강하게 쏟아내면 이 이격이 엄청나게 벌어지기 때문에 더 크게 벌어지겠죠. 그러면 이게 주가 자체가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하더라도 맨날 상을 가지 않는 이상 꾸준하게 오르는 종목은 없어요. 그리고 이 AB 프로바이오 같은 경우도 기존 제 영상도 있었지만 그때 제가 2,000원대를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저는 그래도 요 자리까지는 한 번에 갈지는 몰랐어요. 사실 한 번에 갈지는 몰랐고, 못해도 요 정도 자리까지는 한 번 올라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2,400원대. 그래갖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물량 다 팔고 그냥 단기로만 대응을 했던 부분인데, 일단 상장하고 나서 단기적으로 상승했던 자리까지는 한번 메꾸고 내려온 거예요. 매물을
확인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자리라고 자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인 거고, 주봉으로 보면 그래도 나쁘지 않은 건 거래가 좀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 이 양봉을 훼손은 했지만 종가상 이탈하진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끌어당겼다라는 거죠. 그죠? 위에서 어느 정도 물량을 털든 매물을 소화를 하든 그런 그림을 현재 주봉상에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 그럼 다음 주 시가 자체가, 오늘 시간에 좀 빠졌죠. 시가 자체가 이 위에서 시작하면 한 번 더 이 위에 대한 고점을 확인하러 올라온다라는 건데, 분명히 시가가 밑에서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위로 올라오면서 한 대 맞고 한 번 더 저점에 대한 테스트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주가를 올리든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누르든, 아니면 끌어올리고 쌍봉 비슷하게 모양을 만들어 놓고 죽든, 둘 중에 하나는 할 수 있는 그림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시 일봉으로 돌아와서 보면 그래도 어제 오늘 거래가 적게 터진 자리는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의 저점이 여기 2340원인 거고, 그죠? 오늘의 고점 자체가 여기 몸통 자리죠. 이 자리를 넘어서지 못했다라는 거고, 여기도 거래가 적게 터진 게 아니니까. 그럼 위로 올라가면서 여기에 또 저항이 하나 있고 여기에 또 저항이 있어요. 근데 이 저항은 빼고 그냥 이 음봉에 대한 중간값이 딱 요 정도거든요. 이 3,000원 부근. 그죠? 그리고 한 차례 눌렀다. 그러면 내일 시가가, 아니 월요일이죠. 시가가 2000 시간에서 2515원, 시가가 만약에 2515원이다. 2515원이면 요 정도 자리예요. 만약에 시가가 이 위에서 시작을 한다면, 여기서 시작을 한다면 내려앉을 때 1차적으로 요 자리죠. 2450원. 이 자리를 지지하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단기적으로 만약에 시가 자체가 2450원 밑에서 시작을 한다면 뭐한다? 한 차례 이 자리를 확인하겠지만 한 번 더 밀릴 확률은 높다. 어디까지? 2200원대 정도까지는 한 번 더 밀릴 수 있어요. 만약 이 자리가 깨지면 2000원 초반대까지는 한 번 더 내려앉는다. 못해도 요런 갭자리는 한번 매꾸로 내려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차라리 지금의 자리에서 그냥 눌렀다가 올라가는 게 앞으로 더 크게 갈 수 있는 그림이에요. 사실 여기서 그냥 바로 튀어서 가는 것보다. 이해되시나요? 그런 그림으로 저는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정말 이게 테마가 살아있고 좀 더 이슈가 강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이라면 굳이 지금의 자리에서 날아가는 것보다 밑에를 메꿔놓고 어느 정도 기존에 들어왔던 물량에 대해서 수익 실현을 할 수 있게끔, 이게 뭐 물량을 턴다 그러죠. 그런 물량이 나갈 수 있는 기회라긴 좀 그렇고, 좀 그런 물량이 나가고 나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또 한 차례 거래량이 강하게 터지면서 들어와야 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쏴봤자 갈 수 있는 건 한계가 나온다. 왜? 지금의 자리에서도 400% 이상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1차적으로 1파가 400% 나왔다고 치고 반 정도 눌러놓고, 반 정도 최소 요 정도까지 눌러놓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오는 그림이 전 좀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이 백신이 꾸준하게 성행을 하고 그로 인해서 이 시장도 분위기를 타고 갈 거라면 그런 관점에서 봐도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리 아까 말씀드렸던 1차적으로 이 자리를 이탈하는지, 2510원이니까 요 자리로 봐야 되겠네요. 요 자리 2450원 이탈하는지 보시고, 이 자리가 깨지면 뭐한다? 한 번 더 내려앉을 건데 웬만하면 그냥 깨고 내려앉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 지지할 수 있는 자리가 요 자리죠. 2250원에서 2300원 부근. 요 자리에서는 단기적으로 뭐다? 여기서 그냥 찍어 누른다면 여기서는 기술적 반등이라도 한번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어디까지? 요런 자리까지. 2500원 혹은 2600원 정도까지는
2600원대까지는 단기적으로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고,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만약에 월요일날 개파락이 많이 안 떨어진다든지 다시 한번 슈팅이 나와서 올라온다면 얘가 넘겨야 되는 자리는 못해도 2850원 위로는 올려다 놔야만이 뭐한다? 이 위로 나와서 지지를 해야만이 다시 한 차례 이 3000원대 확인하러 올라온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3000원대 올라와야 되는 생각하시고, 이 자리를 또 맞고 떨어지면 한 번 더 누를 수 있다. 어디까지? 못해도 요 자리에서 요 자리까지. 이 자리가 깨지면 주저앉는다. 이해되시죠? 지금은 어느 정도 물량이 좀 빠져나갔습니다. 얘는 좀 빠져나간 그림이에요. 파동이 나오고 다시 한 차례 올라왔다가 누르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사실 여기서 한 차례 눌렀으니까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게 단기적으로 빠르게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그거는 이제 월요일날 결정이 되겠죠. 왜? 시간에서 2515원까지 좀 밀렸으니까, 거의 이 정도까지 밀렸단 말이에요. 지켜줄 수 있는 이평선 밑으로 눌러서 시작하면 올라오면서 여기를 쳐맞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단기적으로 슈팅이 맞고 눌렸다, 여기서 좀 횡보하는 척 하다가 한 번 더 누를 수 있다. 그러면 요런 자리 2200원대에서 단기적으로 받아주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만약 이 자리가 깨져서 내려앉으면 2000원 혹은 이 갭자리는 한번 매꾸로 내려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이 자리까지는 한번 내려올 수도 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방향을 잡아도 크게 무리는 없다. 어찌 보면 얘도 지금 이격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거든요. 장기적인 이평의 관점에서는 얘는 올라오는데 굉장히 느리잖아요. 장기 이평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관점에서 좀 바라보셔도 될 것 같아요. 좀 애매하긴 하죠. 애매하긴 해요. 그죠? 이 자리에서 꼭 지켜주는지 확인을 해보셔라. 60분봉, 120분봉도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은데 월요일날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2300원대, 2200원대에서만 지지가 나오면 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단기적으로 뭐다? 박스권은 한번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이 자리에서만 만약 지지가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그럼 여기서만 자리를 조금 돌려줘도 크게 문제가 될 자리는 당분간은 아니다. 한 차례 더 쏘고 그 다음에 죽을 거다. 왜? 그렇게 되면 여기 이평이 좀 벌어질 거거든요. 그런 관점부터 좀 지켜보셔도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진매트릭스, 얘도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이죠. 얘는 부대장이라 볼 수 있는데 흐름이 똑같아요. AB 프로바이오하고 진매트릭스하고 흐름은 똑같지만 사실 진매트릭스가 AB 프로바이오보다 상승폭이 적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하락을 많이 해주면 올라오는 폭도 조금 더 빠를 수 있다. 이해되시죠? 하락하는 것도 적을 수 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해주고 여기서 단기과열을 맞았어요. 3일. 저는 이 단기과열 맞아가지고 여 자리에서 그냥 팔고 나왔거든요. 여기 3일. 여기가 단기과열 자리예요. 그죠? 그럼 실제적으로 물량을 어느 정도 털 수 있는 자리가 여기밖에 없다라는 거죠. 요 이틀간의 거래가 있는 거고, 그에 비해서 AB 프로바이오는 요 자리에서부터 물량이 어느 정도 나가고 있었다라는 관점인 거고요. 4거래일 정도가 되는 거고, 그에 비해서 진매틱스는 그렇다라는 거고, 월봉을 보면 실제적으로 기존부터 차트가 어느 정도 이 모양을 이쁘게 만들고 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이번 달이 끝나지 않았지만 이 자리를 일단 지키고 있다라는 거고, 25,800원 종가상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면 나올수록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고, 주봉으로 봤을 때 여기서 거래량이 강하게 터졌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지지가 한 차례 나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단기적인 지지가 한번 나온다라는 거고, 얘는 시간에서 얼마 안 빠졌죠. 그러면 얘는 25,500원 정도만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타나면 된다라는 거예요. 못해도 혹여나 좀 더 밀린다면 24,000원까지. 기존 여기도 거래량이 많이 터졌죠.
요 자리. 이 자리는 이탈할 확률은 적다. 여기에 갭 자리가 있긴 있지만 얘는 실제적으로 밑에서부터 치고 올렸던 물량만 있을 뿐이지 단기적으로 치고 올린 상승이 나온 자리는 여기서부터예요. 여기 부분이에요. 그러면 요 자리야, 요 자리에서 요 자리 끊고 거기에 중간값 정도 그어보면 요 자리거든요. 얼추 시작 부분에서 고점까지 50에서 60% 정도 조정을 받은 거예요, 얘는.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애매한 건 얘가 만약에 얘는 이 자리에서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의 모양을 만들었는데 AB 프로바이오가 밀리면 얘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애매한 거예요. 그렇다면 얘가 요 자리에서 한 차례 올릴 수 있는 그림을 만들 거라면 AB 프로바이오도 같이 올라와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오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림이거든요. 기존에 제가 이 진매트릭스도 37,000원 정도까지 봤던 부분인데 올라오다가 말았어요. 올라오다 말았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급등하던 차트가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오면 올라올 때 뭐가 된다? 볼린저 밴드 상단이 저항이 된다. 그 저항을 맞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준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나마 얘는 이격이 많이 벌어진 자리가 요 자리죠. 그러면 이 자리까지 내려앉았다라는 건 5일선을 꺾어서 내려앉는 거고 11선 역시 내려앉는, 그러면 얘는 이 안에서 당분간 이 박스권의 모습만 보여주면 된다라는 관점이에요. 많이 돼봤자 요런 자리까지. 당분간 박스권의 모습. 이게 AB 프로바이오가 조금 더 밀릴 때 얘는 이 안에서 박스 치는 그림만 나타나주면 한 번 더 뭐한다?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저는 얘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아요. 근데 바닥 대비해서 엄청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이 엘리어트 파동으로 보면 글쎄요, 얘는 모양을 조금 다르게 잡기도 하는데 얘는 여기가 그냥 1파동이거든요 2파동 나온 거고, 그리고 3파동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 3파동이 아직 그렇게 안 길죠. 이 1파동에 비해서 안 길단 말이에요. 그럼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밑에서도 저점이 올라오면서 지지가 나오니까 말 그대로 이 추세선을 깨지 않으니까 단기적으로 슈팅이 강하게 뽑아낸 거고, 분봉으로 돌아와서 보더라도 흐름 자체가 여기서 일단 지지를 받았어요. 이 위에서 거래가 그나마 강하게 들어왔던 자리가 요 자리잖아요. 그죠? 요 자리라면 현재의 흐름 자체가 요 안에 갇혀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요 안에 단기적인 박스권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이 자리를 지지한다면 한 번 더 고점을 확인한다라는 거고, 지지 못하면 한 번 더 저점을 확인한다라는 거고, 여기에 또 중간값을 그어보면 그런 자리가 또 요런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죠. 여기서 지지 나오면 다시 중간값, 지지 못하면 바닥까지, 그죠? 여기서도 또 중간값을 그어볼 수 있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대입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얘는 추세적으로 반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실제적으로 35,500원 정도, 최소 3만원 위로는 올려다 놔야 29,700원이네요. 최소 29,700원 위로는 몸통으로 올려다 놔야만이 추세가 반전되면서 다시 한번 이 고점, 그럼 또 다시 요 자리에 대한 박스권을 확인하러 들어온다라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요렇게 봐도 되겠네요. 요렇게 하나, 지금의 자리 요렇게 하나. 여기 또 중간값 그어보면 어떻게 보면 3등분이 되는 거죠. 여기. 요런 기준에서 확인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이 종목은 나쁘지 않게 봐요. 근데 이 AB 프로바이오는
너무 이 단기간에 너무 급하게 올라와서 조금 무섭긴 해요, 사실.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자리에서 매수하긴 애매하고, 저는 좀 더 내려와 준다면 그런 자리에서 2,200원 밑에서 2,000원에서 2,200원 안에서 1차적인 매수, 그 다음에 혹여나 2,000원을 깨고 1,800원까지 내려온다면 여기가 2차적인 매수의 관점이거든요. 여기서 상승하고 하락이 나왔다면 이게 지금 B파냐, 이게 B파냐, 그럼 C파가 한 번 더 남았다라는 관점인 거고, 짧은 관점에서요. 아니면 여기서 내일 또 음봉이 여기서 시작을 하니까 요렇게 하면서 한 번 더 누를 수 있어요. 요런 모양으로. 요런 모양이 한 번 더 연출이 될 수는 있다. KPX 생명과학도 그런 모습인가? 얘는 조금 다르긴 하네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런 모습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뭐 신규 매수를 할 수는 없는 자리고 결국 대응의 자리인데 어찌됐든 이 자리 이탈을 하는지 꼭 체크하시고, 이탈을 하게 되면 뭐한다? 2200원대 2100원인데 2200원대까지는 한 번은 더 내려올 거다. 거기서 뭐 할 거다? 변곡점이 나올 확률은 높다. 이해되시죠? 한 차례 눌렀다가 올라오면서 다시 요런 자리를 넘어서는지 2730원 넘어서는지를 꼭 체크를 해봐야 되는 자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제가 또 공부방을 준비 중이니까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고맙겠습니다.